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패턴 제작 방법과 기초 손바느질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작하실 제품의 스케치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는 이번 시간에 기초 패턴 제작 그리고 기초 손바느질을 배우면서 제품을 두 가지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컵을 12온스 360mm 컵을 사용을 할 거고요. 컵 받침 그리고 컵 홀더 슬리브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케치를 보시면 자, 컵 받침의 경우에는 10cm, 즉 100mm, 100mm 정사각형 형태고요. 가장자리 사방에 라운드를 그려서 반지름 25mm, 즉 25파이로 제작을 하고, 컵 홀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컵을 직접 분해를 해서 그 곡선을 직접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두께와 여유분을 3에서 5mm 주어서 패턴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도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죽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푸에블러 가죽을 사용하겠습니다. 푸에블러는 보시면 지금 쇠구슬로 굴려서 살짝 스크래치를 낸 베지터블 가죽입니다. 자, 그리고 패턴지가 필요합니다. 칼, 그리고 자, 라운드 스테인리스 자, 그리고 재단판이 필요하겠죠. 또한 바늘과 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느질 선을 그을 라인 테이프나 디바이더가 필요합니다. 또 타공을 해줄 이렇게 치질 망치가 필요하고요. 구멍이 잘 뚫리지 않을 때 사용할 콜크판 그리고 송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느질을 마감해줄 마감 도구, 쪽가위나 라이터 또는 스레드 버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드칠을 해줄 본드와 헤라, 그리고 단면 마감해줄 토코널까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초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자, 저희의 기초 패턴에는 2분법과 4분법 패턴이 있습니다. 2분법은 일자 패턴이라고도 하는데요. 좌우 또는 상하 한쪽만 대칭일 때 일자 패턴을 제작합니다. 두 번째, 십자 패턴은 4분법이라고 하는데요. 상하 좌우 대칭일 때 십자 패턴을 제작합니다. 그럼 둘 다 우리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컵 받침을 10cm, 10cm, 100mm, 100mm로 제작할 거기 때문에 저는 한 20mm 정도 여유를 줘서 120, 120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일자 패턴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20의 반은 60이므로 반 칼금을 이렇게 내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도 마찬가지로 절반 되는 위치에 120의 반인 60을 칼로 이렇게 금을 표시해 줍니다. 다음 저희는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살살살살 잘려지지 않을 정도로 이 정도 그어주시고, 우리가 이건 실금이라고 합니다. 종이를 완전히 자르지 않고 종이 두께 반쯤 재단해서 정확한 위치에 접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접혔을 때 종이가 단면이 깔끔하게 이렇게 되도록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패턴을 그릴 때는 패턴지는 보통 250g 이상의 마닐라지를 사용해서 패턴지를 만들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일자 패턴 2분법입니다. 그러면 4분법 십자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 패턴에 자, 반을 또 그어 주시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120, 또 반을 접은 상태에서 60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접은 상태에서 아래 위가 다 칼금이 거지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칼로 찍어서 위치를 표시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펼쳐보면 지금 칼금이 위와 아래 정확하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위와 아래를 연결해서
잘려지지 않을 정도의 압으로 3번 정도 저는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주게 됩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는 100mm, 100mm 패턴을 제작할 것이므로, 자, 가운데 중심점에서 50 되는 부분에 이렇게 또 칼금을 아래 위로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 다 보이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주시고요. 이쪽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심에서 50 되는 부분에 칼금을 정확하게 이렇게 내주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아래 위에 다 칼금이 거지게 되죠. 그러면 칼금과 칼금을 연결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칼금이 잘 보이시지 않으면 팁입니다. 요 나머지 부분의 종이를 살짝 이렇게 들어주시면,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가 이렇게 탁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를 때 좀 더 수월하게 자르실 수가 있습니다.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쪽을 먼저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접어서 나머지 부분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한꺼번에 자르면 되지 않을까 하시지만, 한꺼번에 자르다가 살짝 비껴갈 수도 있고 똑바로 90도로 잘라지지가 않으므로 한쪽 자르고 접어서 한쪽 자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실 때는 한 2-3번 정도 그어서 잘라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쪽이 10cm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도 반복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에서부터 50 이렇게 칼금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 위 다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또 뒤집어서 이쪽도 50 조금 이렇게 칼금을 이렇게 거주시고 또 펼쳐서 한쪽 자르고 나머지 반도 접어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십자 패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컵받침을 저희는 사방에 라운드를 돌려줄 거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라운드 자를 이용해서 곡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25 지름을 이용을 해서 그려줄 텐데요. 자, 저희가 지난 강좌에서 배운 것처럼 칼심만큼, 두께만큼 살짝 안으로 들여서 그려주셔야 자연스러운 곡선이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연필로 한번 그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칼로 바로 진행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연필로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라운드를 잘라주도록 할게요.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자, 라운드가 되었죠? 자, 십자 패턴의 좋은 점은 접어서 또 동일하게 잘라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접어서 동일하게 제가 한번 나머지 부분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컵받침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 라운드가 만약에 매끄럽게 되지 않았을 때는 사포로 살살 문질러서 다듬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컵 홀더 패턴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컵 홀더 패턴은 이 컵의 곡선을 활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컵을 뜯어서 패턴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 부위를 뜯어서 밑부분을 제거하시고요. 저희는 이 라인을 그대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이 라인 그대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라인을 따라서 제거하시고요. 높이는 약 6cm, 60mm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60 표시를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지를 준비하시고 위에다가 문진을 놓고 송곳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곳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살짝 가죽 두께만큼 여분을 주기 위해서 3에서 5mm 정도 여유분을 조금 더 줘서 패턴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한 3에서 4mm 정도. 자, 이 라인을 따라서 또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을 그리실 때는 자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다듬어 주기 위해서 네일 파일 또는 사포를 이용해서 다듬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일 파일이나 사포를 이용해 주실 때는 막 문지르지 마시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다듬듯이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포를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다듬어서 패턴을 컵 받침 그리고 컵 홀더 패턴을 완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에블로 가죽을 밑에다 놓고 패턴을 위에 놓은 다음에 문진으로 움직이지 않게 패턴을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단 구두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두칼 잡는 방법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손으로 감싸고 엄지손가락으로 칼 손잡이 또는 윗부분을 이렇게 지지해 주시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과 끝부분은 이렇게 눌러서 잘라주시고요. 저는 일단 어느 정도 크기로 잘라서 조금 더 정확하게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죽 위에 패턴 그리고 문진을 놓고 재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분은 눌러서 잘라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고 작은 재단판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잘라주시면 조금 더 효율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가죽을 당겨서 또 이쪽 부분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모서리를 자르실 때 한 번에 자르셔도 좋지만 또 하나 팁이 있습니다. 조금씩 한 20-30도씩 이렇게 자르고 또 자르고 이런 식으로 곡선을 연결해서 자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단이 끝났습니다. 만약에 조금 모서리 부분을 다듬어 주고 싶으시면 사포로 또는 네일 파일로 이렇게 조금 다듬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컵 홀더 가죽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위에 패턴을 놓고 문진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손으로 감싸주시고 엄지손가락으로 기둥을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처음 부분은 꾹 눌러서 시작을 해주시고요. 살짝 오른쪽으로 비틀어서 패턴을 대고 쭉 따라가듯이 그리고 끝부분도 좀 누르듯이, 안 그러면 가죽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컵홀더 가죽 그리고 컵 받침 가죽 재단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토코놀로 뒷면 마감 그리고 단면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톡코너를 준비해 주시고요. 뒷면을 섬유소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마감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헤라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발라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가죽 단면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컵 홀더도 마찬가지로 뒷면에 톡코너를 발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윗 단면, 아래 단면 정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톡코널로 살짝 이런 식으로 엣지봉을 이용해서 이렇게 묻혀주겠습니다. 이렇게 묻혀주시고 우드 슬리커를 이용해서 홈 부분에 이렇게 가죽을 넣으시고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반질반질하게 단면 정리가 됩니다. 자, 요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우드 슬리커로 다음은 바느질 선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mm에 맞춰서 그어보도록 할게요. 디바이더에 나사를 조여서 2mm를 맞춰 주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잡으시고 디바이더 긴 쪽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이렇게 라인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라인을 그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라인선에 맞춰서 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선 치즈를 이용해서 타공을 하실 텐데요. 자, 이렇게 6날 그리고 2날을 활용해서 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2mm 끝선에 이 치질 끝선이 오도록 날의 끝점이 오도록 위치를 시키시고 우레탄 망치로 누려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날이 나왔나 확인을 하시고 뽑으실 때는 수직으로 이렇게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타공을 해주실 때는 한 날 또는 2날을 겹쳐 주셔야 수직이 똑바로 라인이 똑바로 맞춰서 타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공을 같은 힘으로 주시고 빼시고 또 걸쳐서 하시고 빼시고 그리고 곡선 돌아갈 때는 한 날 걸치고 돌아가고 근데 2날은 조금 더 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살살 치셔도 되겠습니다. 한 날 걸치고 돌아가고 또 한 날 걸치고 돌아가야지 자연스러운 곡선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한번 쭉 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뒷셈 채널 컵받침 컵홀더 제작 파트 1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파트 2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